네, 정부가 31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네, 지방자치 시대가 활짝 열릴지 기대를 모으는데요. 오늘 이 시간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자 또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앵커멘트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통과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생소한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의 운영의 이제 근거가 되는 겁니다. 네. 1988년 개정 이후에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예.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 재정, 그다음에 자치 경찰을 비롯해 지방의회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의회 쪽에는 이제 인사권 독립과 네.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의회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세상이 31년 동안 많은 변화가 이제 되고 있는데 이 지방자치법은 거의 변화되지 않았다. 그만큼 이제 법이 정지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이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이제 국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심의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 현 정부도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치 분권의 필요성은 무엇이고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떤지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치 분권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네. 이제 지방이 발전해야지 중앙이 발전할 수 있고 네네. 예.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까지 발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많은 것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지방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네.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인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이 광역의회 인사권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인사가 이제 자주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의회 직원들이 전문성과 지속성이 보장이 안 돼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정책 지원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 광역의원이 829명입니다. 예. 829명이 의원들이 원하는 것은 가방이나 이 서류를 정리해주는 보좌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을 위해서 함께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정책 인력을 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른 데는 예를 들기 어렵고 경기도 예를 들은다면은 네네. 경기도 인구가 1,350만입니다. 네. 경기도 의원이 142명입니다. 1인당 의원이 10만 명이 소리를 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예산이 작년에 40조가 넘었습니다. 한 명이 3천억 이상을 심의를 해야 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 만들어야지, 예산 심의해야지, 또 현장 또 나가야지, 행정감사해야 되지 이런 부분은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광역의원들은 실질적으로 가방을 들어주는 보좌진을 원하는 게 아니라 도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정책을 만들어주는 정책 지원 인력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만큼은 31년 만에 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좀 통과돼서 정말 지방이 좀 활성화가 좀 이루어지고 그 부분이 이제 바탕이 돼서 중앙도 잘 발전하고 그러면 좀 대한민국이 좀 행복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지방자치 환경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 중요성을 네. 좀 강조해 주신 것 같은데 의장님께서는 이 전국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회장까지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네, 지금 이제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829명입니다. 네. 그 829명의 17개 시도 의원들이 이제 협의체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이 협의체는 사실은 정부에서도 인정해 주는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역할은 이 시도 간의 교류, 그다음에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 개선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요.
특히 이제 광역위원들이 함께 이제 공감하는 정책들을 이제 같이 논의를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이 필요한 게 뭡니까? 지방이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이 829명이 함께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협의회장이 되자마자 17개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예. 그 TF팀이 우리가 막연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필요한지, 지방에 이런 정책들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을 같이 요구했고, 작년 이제 10월에는 광역위원 829명 중에 800명이 처음으로 국회에 모여서 지방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결의도 했습니다. 네. 이제 또 그리고 의장단 중심으로 해서 국회의장님도 만나고 총리님도 만나고 예. 행자부 장관들도 만나고 국회의원들도 만나면서 정말 이제 지방의 필요성을 요구를 했고, 지방을 다니다 보면요 다 아시겠지만 고령화 시대에 이제 접어들면서 많은 정책도 필요하고 네. 청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지방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 기반에서 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안에 지방 분권이 살아나야지 지방과 중앙이 함께 살아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떻든 저희 광역위원들은 자치분권 실현이 시대적 이제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국회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협의회 역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또 보니까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최근엔 또 1주년 취임식도 가지셨다고 들었는데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내용들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소개해 주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벌써 이제 1년이 됐는데 빠르기도 하고 이제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경기도 의회가 1,350만의 도민과 31개 시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성에서 이제 연천까지 가려면은 하루 종일 걸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네. 촛불혁명과 같이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냈고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을 심판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국민을 이제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6.13 지방선거 때 142명의 도의원들이 도민들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하겠다 지역으로 해서 공약을 걸었습니다. 사실 선출이 되고 나면은 그걸 지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의장 선거에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공약을 지키는 그런 약속을 지키는 의원이 되겠다. 이제 큰 틀에서 말한다면은 142명의 공약을 집대성해 보니까 4,194건의 이런 정책들이 모아졌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통 공약이 한 43건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을 해서 그 부분을 집행부와 도민들이 피부에 닿는 그런 예산들을 논의하면서 한 8조 정도의 이제 예산을 이제 예. 담아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경기도가 원체 넓어가지고 네네. 1년이면 다 되겠지 그랬는데 겨우 이제 22군데 다녔습니다. 네. 9군데를 못 다녔는데 마저 이제 9군데 다니면서 예. 시장 분수들이랑 정책 토의를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좀 잘 들어서 정말 도민들의 삶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든 이제 시작한 것이니까 도민들에게 약속한 그런 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우리 142명 의원들과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켜봐 주십시오. 예,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부지런히 뛰고 계신데요. 마침 오늘이 재헌절이니까 업무 내용과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경기도의회에서 발의한 대표적인 조례는 어떤 게 있는지. 뭐 대표적인 조례가 많습니다. 예. 이제 뭐 한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린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경기도에 이제 중고등학생 이제 무상교복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비인가 학교가 있어요.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 그 아이들도 경기도 우리 중고등학생들인데 그 친구들도 교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교복 조례를 만들어서 그 친구들한테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례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기도 위에로 이 사이드 쪽으로 가다 보면은 빈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례로 근거로 해서 예산을 담아서 공동체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많이 담아냈습니다. 이 10대 의회가 이제 시작하면서 1년이 됐는데
약 322개 정도의 건수를 이제 조례를 이제 만들어냈어요. 네. 지난 이제 9대에 비하면은 한 80% 이상이 이제 증가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경기도의 10대 의원들이 142명이 과거보다 우리 도민들의 삶에 피부에 와닿는 그런 생활형, 밀착형 조례를 이제 많이 만들고 있어서 많이 행복하기도 네. 하고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도 좀 더 복지, 치안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도민들이 좀 행복할 수 있게 좀 조례를 만들려고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의장님, 뭐 오늘 방송 출연이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굉장히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저희가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은 의장 임기 동안 활동의 방향 그리고 앞으로의 각오까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는 전자에서 얘기했지만 제가 온몸으로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은 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돼서 지방이 좀 발전하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말이 어울릴지 모르지만은 이 새 비교를 한다면은 새가 균형 있게 멀리 날아가려면은 이 새의 날개짓을 균형 있게 해야 됩니다. 예. 이제는 그런 의미에서 공존의 시대로 가야 되는데 이 공존은 서로 생각과 뜻이 달라도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함께 길을 소통하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존의 시대에 이제 들어서서 지방과 중앙정부가 서로 함께 공존하고 그다음에 이 지방의회에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공존하면서 예. 함께 간다면은 좀 더 국민이 행복하고 도민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정말 지방자치법이 빨리 개정돼서 지방에 있는 이런 경제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지방 자체 내에서 좀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좀 담아내고 네. 좀 그렇게 활성화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이 공존 시대를 향한 의장님의 활약 앞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송한준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